오늘 마지막 발표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는 중대형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산업 동향이란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의 김상현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의 전도환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김상현 상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전도환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박 전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하이브리드 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뭐 국가적으로 아니면 산업, 저희가 학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저희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고자 오늘 내용을 중대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산업 동향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오늘 이제 발표가 재미있었던 게 저희 이제 애기평이라든가 산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HMM이나 지마린 서비스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기름 한 방울조차 아껴야 되는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 걸 좀 많이 생생하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많은 발표를 들으면서 이행정 엔진의 어떤 준비 과정들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규제만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실제로 선박을 운영해야 되는 손사들,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좀 착실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조선소들도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많이 이제 저희들의 난제를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간략하게 앞서 탄소 규제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조선소 입장에서 탄소 규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나와 있다 보다시피 이제 GHG라든가 저희가 CII 그리고 탄소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CO2 감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LNGC 기준으로는 현재 2008년 대비해서 약 32%, 33%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하는 2028년, 2029년 물량부터 보게 되면 이 32%라는 수준을 더 개선하지 않으면 배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타임 동안은 이 GHG 규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CII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세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IMO에서 이제 라이트 버전, 스트롱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탈 코스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포인트가 하나가 어떻게 선박의 연료 소모량을 줄일 거냐, 하이브리드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LNG를 가지고 2050년 IMO 규제를 대응한다, 그리고 탄소 규제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LR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LNG 연료를 썼을 때는 거의 2030년 중반부터는 퓨어리의 이제 페널티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메탄올이라든가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LNG입니다. 저는 또 암모니아 연료가 저희 나라의 조선소에 또 쉽지 않은 연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LNG보다는 연료를 핸들링하는 기술 자체가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NG를 쓸 때보다 암모니아 퓨얼로 넘어갔을 때는 중국하고 어떤 기술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LNG를 좀 더 쓸 수 있는 배를 만들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이제 가스 캐리어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조선 3사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LPG라든가 에탄 운반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존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CII 레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앞서 이제 지마린 서비스라든가 HMM에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DF 엔진을 쓴다거나 어떤 친환경 기술 적용을 하려고 하면 개조선에서는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환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LNG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지금 LNG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폭발적으로 LNG 운반선이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걸 봤을 때 저희가 LNG 운반선이라는 거는 추진 시스템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스팀 터빈에서
DFD 그리고 DF 엔진으로 이행정 엔진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앞서 있었던 저희가 스팀 터빈이라든가 DFD 사행정 엔진을 썼던 그런 LNG들은 이제 CII 레이트에 급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배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좀 저희 또 LNG 운반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또 현재 이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LNG 수요가 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제는 저희가 이제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 난제는 2027년이면 중국도 LNG 선박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선박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냐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LNG 기술이 진짜 차이가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결판나게 될 것 같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스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 기름 한 방울 더 아낄 수 있는 LNG 선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설계라는 디자인 컨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연료는 정해져 있고 선종별로 표준 선종만 만들면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표준 선종별로 또 연료도의 다변화를 해서 케이스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저희 국내 조선소의 숙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유럽에 최근에 보게 되면 먼저 오퍼레이션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이 오퍼레이션에 분석을 해서 이 배가 실제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할 건지, 그 이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옵티멀 파워 소스의 조합은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이 배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그래서 오퍼레이션부터 배를 건조, 시스템 구성, 최종 운영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자라는 게 최근에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옵티멀 에피션시라는 선박에 대한 컨셉들이고 설계 방법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지마린 서비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사들이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가 어떻게 최적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컨셉들을 저희 설계, 또 조선소 설계에 녹아 들어와야 되고, 이 베이스로 배가 운영이 돼야지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에피션시한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조선 3사가 뭐 선사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표준 선종을 만들었다면 이것들이 연결돼야만이 정말 이제 이 표준 선종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해운선사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기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선사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조선소는 어떤 배를 만들어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게 맞는 기자재가 개발이 될 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구조라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조선산업이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던 게, 저희가 2017년에 한국조선해양에서 앞으로 미래 추진 시스템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를 다 그려봤을 때 그때 그렸던 그림인데 아직도 유효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소스원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이 업계에서도 이 설명에 대해서 좀 정의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전기 추진에서 에너지원을 이제 DF 엔진을 쓰고 배터리를 쓰고 이런 것들을 또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추진이라고 한다면 메인 엔진이 있고 이 메인 엔진에 샤프트 제네레이터를 달아서 여기에 이제 추진 출력으로 쓰기도 하고 발전 출력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추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정의를 좀 먼저 시작을 하고 가고자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은 이행정 엔진이 있고 여기 축발전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게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먼저 요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중대형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어떤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조금 간략하게 앞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정의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주 추진 엔진과 보조 추진 엔진이 결합돼서 추진 출력을 이제 주 추진에 있는 추진 출력을 보조 에너지원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하이브리드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한다면 저 축계에 달려있는 전동기, 그리고 저 전동기를 운전하는 VFD, 그리고 저 VFD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 DF 엔진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저게 에너지원, 요 세 가지가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에너지원은 현재는 저희가 중대형선에는 다 DF 엔진만 쓰고 있죠. 현재 이제 배터리도 좀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운항하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긴 배를 이제 20-30일 이상 운항하는 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는 그 정도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저 에너지원으로는 거의 DF 엔진이 달려 있고 필요에 따라서 ESS가 조금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나중에 미래에는 한 푼이라도 저희가 기름을 좀 아끼려고 한다면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 저쪽에 연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에너지원으로는 연료전지 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발전기 시스템이라는 것을 현재는 왜 쓰고 있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저희가 메인 엔진 자체의 효율 자체가 요즘 53%, 최근에 이제 54%, 혹자는 이제 56%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메인 엔진을 이용을 해서 축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 그리드에 전기를 공급을 한다면 현재는 사행정 엔진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효율 차이 때문에 어떤 이제 페이백이 나오는 구조이고, 그래서 축발전 측면에서는 축발전 시스템이 선박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반대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쪽에 그려놨지만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추진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발전 엔진을 이용을 해서 추진 축계에다가 이제 토크를 걸려고 하면 효율이 43.4%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메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53%니까 이거를 이제 에피션시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메인 엔진은 어떤 헌팅을 보조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지만은 효율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의 하이브리드 구조는 중대형선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발전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축 발전 시스템만 거의 표준 선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이브리드를 간략하게 세 개로 이제 모두를 설명을 드리면, 녹스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전동기가 발전기도 되고 전동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축 발전기를 발전기로 쓰는 거고, 이 PTI라든가 PTH 같은 경우는 축 발전기를 전동기로 써서 축계에 토크를 가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뭐냐면 저 전동기는 패시브한 이퀴먼트입니다. 어떤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발전기냐 전동기냐 저기에 들어가는 토크를 얼마큼 가해줄 거냐의 핵심은 뭐냐면 저기 제가 그려놓은 VFD라는 장비입니다. 저 전력 변환 장비가 이제 이거를 하이브리드 추진에 있어가지고 내가 발전기를 쓸 건지 전동기를 쓸 건지, 그리고 토크를 어떻게 가해줄 건지, 축기를 어떻게 싱크로 맞춰줄 건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큰 의미는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스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저 VFD의 핵심은 뭐냐면 기계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인 기자재다. 왜 갑자기 제가 VFD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축발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가 이 VFD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하이브리드를 더 잘 만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ABB라든가 인계팀 이런 이제 해외 이제 공급 서플라이어부터 VFD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 VFD 태생 자체가 인더스트리에 쓰고 있는 VFD를 저희가 지금 조선 쪽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VFD가 저희 선박에 특화되어 있는 VFD냐, 그런 기능 자체가, 아니면 그 전동기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산업계에 이제 스탠다드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VFD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을 때 그럼 과연 중국하고 차이가 날 거냐, 그 하이브리드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중대형선에서 하이브리드를 정말 잘 하려고 하면 이 VFD를 내재화를 하거나 국산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차별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VFD를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저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튜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선주사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원할 때 어떤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제약적일 거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아까 제가 축발전기 시스템에서 또 핵심 기자재라고 말씀드린 이제 축발전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낙 저희가 전동기, 대형 전동기에 대한 기술들은 국내에 이제 효성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에서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서 있었던 유도기 타입이라든가 연구자석 두 가지를 쓰고 있고 선주사 측에서 나는 내구성이 좋은 걸 원해 이렇게 하면 이제 유도기, 조금 값싸고 내구성 좋은 거 하면 유도기를 쓰고 있고 효율을 좋은 걸 쓰게 해달라고 하면 연구자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거의 연구자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선사들이 정말 효율이 중요한 시대에 돌입했구나라는 걸 생각한 게 2,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유도기형 축발전기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다 연구자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글로벌한 저희가 동향은 어떠냐?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중국입니다. 왜 중국을 신경 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전기 기술, 전동화 기술 부분은 단언컨대 저희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 전동화 기술은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중국에 이제 윈지디라는 이행정 엔진이 회사가 생겼고 바칠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2019년도에 드레저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LNG 이제 운반선 자체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이런 것들을 현재 바칠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 가장 바라보는 리스크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이 전기 기술을 잘하는데 기계 기술 잘하는 유럽과 콜라보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리스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중국이라는 곳을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런 스텝을 잘 열심히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보시게 되면 712 연구소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이제 봐야 됩니다. 712 연구소가 직원 수가 1,800명이더라고요. 전동화를 연구하는 조직인데 저희가 HD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전동화 센터의 연구 인력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712 연구소는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원들이 포함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선박용 전동기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갖고 있는 기술이고 앞서 얘기드린 인버터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아까 VFD 이런 기술들을 제품을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 고압 송전을 하면서 이 인버터라든가 컨버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현재 그 하위 이제 스케일로 내려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가 선박 쪽에 봤을 때는 상당한 실적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업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KVFD 아니면 한국형 VFD 아니면 저희 이제 중대형 선박에 최적화된 VFD를 내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뜯어보면 저희 한국조선해양이 저희 HD현대그룹이 최근까지 한 300척을 이제 축발전기 시스템을 적용을 했지만 그 축발전기 시스템 내부에 VFD가 한국 제품인 것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프로포션 시스템에서 바칠라가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게 만에서 혹시 보시면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근데 그동안은 이제 중대형 선박은 이 축발전기 시스템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메인이 어디냐면 메인 엔진입니다. 메인 엔진이 내가 이제 토크와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발전용으로 쓰세요라고 이제 허락을 해줘야지 그 다음 발전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칠라가 이게 자기들이 유럽에서 사행적 엔진 베이스의 하이브리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추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추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선박에 적용하고 있는 알스, 로터셀 이거 다 추진이거든요.
다만 얘가 전기적 에너지로 안 나올 뿐이지. 그러면 전체적인 10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 에너지, 기계 에너지, 그리고 윈드 파워, 그리고 에어 루브리케이션 파워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선박이 16루트로 달리기 위한 최적 오퍼레이션 뭐냐를 풀어야겠다는 게 이제 그림을 바꾼 게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저는 생각하는 게 바칠라가 사행정 엔진 베이스에서 하이브리드를 꿈꾸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국내 현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요. 하이브리드 추진선을 이제 강공선에서는 수상과학 조사선이라고 저희 대선조선에서 건조를 했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이제 저희 현대중공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이제 추진 엔진은 사행정 엔진, 저희가 엔진 사업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좀 보셔야 될 그림이 왼쪽에 제어 체계인데요. 제어 체계를 보시게 되면 상단부터 저희가 PMS라고 해서 파워를 관리한 거, 그리고 BMS라 해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엔진 쪽에 ECS, 그리고 저희가 이제 PCS라고 해서 이제 프로포션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다 연결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하이맥스-E라는 이름의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내가 하이브리드를 제어를 잘하려면 기계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의 어떤 분배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최적 효율에 따라서 내가 PTO로 운전할 건지 PTI로 운전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엔진 제어기 따로 그리고 저희 파워 제어기 따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축발전기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게 머리로는 최적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상위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제어기라는 게 필요한 게 저희 하이맥스-E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저희가 하이맥스-E를 처음 한번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추진 제어에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개선돼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큰 선박은 안 해봤습니까라고 하면 저희가 88K LPGC에 하이브리드 추진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좀 트라이 버전으로 해봤고, 보시게 되면 이제 PTO로 할 때는 2.2메가를 이제 토크로 당겨서 2메가를 저희가 개통으로 당겨줬고, 그리고 이제 PTI를 할 때는 1.8메가를 이제 2메가를 가져와서 손시분해서 1.8메가를 이제 축계에 보조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선주사하고 저희 조선사하고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했던 게, 이거를 두 개를 결합을 했을 때 옵티멀이 과연 가능한가, 축계에서 축파워 측면에서 이게 옵티멀이 가능한가 굉장히 논의 많이 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로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효율 관점에서는 효율이 개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는 것 자체가 효율이 떨어진 쪽에서 에너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좀 한계를 직면한 건 뭐냐면,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칠라가 사행정 엔진 제어기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이브리드를 소프트웨어 중심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메인 엔진 쪽에 ECS를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렇게 만하고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이라든가 윈지디하고 이런 것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운영할 수 있는 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억지로 구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 메인 엔진 축계가 돌고 있는데, 이게 만약 16루트에 있는 해당한 토크로 돌고 있는데 저희가 PTI를 가했지 않습니까? 가하면 순간적으로 이 축계의 토크는 올라가 버립니다. 16루트 이상으로. 왜 그러냐면 메인 엔진 보고 축계 파워를 낮춰라고 오더를 못 내리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메인 엔진 쪽에서 축계가 토크가 오버됐네 라면서 줄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트랜지션을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료를 좀 체크를 해봐도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한 바대로 현재 있는 DF 엔진 가지고 아니면 디젤 엔진 발전 가지고는 하이브리드를 구현을 해봐야 효율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든지 시스템을 바꿔보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거냐? 그럼 숙제는 계속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격차를 이제 저희가 유지를 하려면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원들은 다한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를 좀 써야겠다. 연료전지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는 이 부분들은 카펙스 부분들은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연료전지가 효율이 이제 최근에 한 52% LNG 퓨얼 베이스로,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5, 56%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연료전지를 붙일 수 있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리드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저기 VFD에 갖다 붙여도 되고, 위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이제 최적 위치를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터세일인데요. 로터세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윈드 파워를 가지고 프로펄션 파워로 전환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엔진의 파워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터세일을 쓰는 조건이 좋을 건지 아니면 메인 엔진을 쓰는 게 좋을 건지도 하이브리드 추진 안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터세일도 저희가 돌리려고 하면 전기를 이제 한 150kW, 한 110kW 정도 쓰고, 알스 같은 경우에도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킬로와트를 쓰고 있는데, 알스도 선속을 높여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알스 때문에 선속이 보완됐을 때 메인 엔진을 어떻게 운전시킬 건지, 이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됐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행정 메이커들하고도 조금 디스커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 전기, 그리고 조선, 이 세 가지 기술이 다 융합이 돼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했는데 정말 이제 기획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크게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4가지 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저 VFD도 개발을 전주기 사업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메가와트급 직류 배전 부분들도 저희가 연료전지를 연결하려면 이게 AC 파워인 발전 엔진 그리고 DC 소스인 연료전지가 믹스돼야 되기 때문에 저런 DC 그리드 파트가 필요한데 저게 빨간색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VFD를 가지고 저희가 축발전기용 VFD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또 전동기도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PTI라든가 PTH 측면에서 운전 가능한 VFD에 대한 로직들, 그리고 VFD에 좀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 기능들도 좀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제어 측면에서는 에너지 최적 효율 제어 측면 부분들도 기술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에너지원은 좀 더 폭넓게 알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로터 쪽까지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HD현대에서도 이런 VFD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번 10월달에 내부적으로 시연회를 했고, 해당 제품은 2026년 상반기쯤, 여름쯤에 이제 제품을 실선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그때까지 걸리냐라고 하면 VF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해봤을 때 선주사도라든가 이 추진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냐, 얼마큼 내구성이 있냐, 그리고 레퍼런스 부분들에 대한 어떤 크로스 체크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내구성 시험을 거의 1년 정도 한 이후에 이제 실선 적용을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량은 이제 3메가 정도, 지금 단일 제품 기준으로 3메가고 200열 했을 때는 6메가까지 지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내부에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이제 PTI라든가 PTO, PTH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를 한 14가지 정도 시험을 계속 하고 있고, 시험을 해봤었고, 이제 내년 한 5월 이후로 또 시험을 내년 연말까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화 관점에서는 중대형선에서 하이브리드 추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축발전기 시장에서 밀려버리면 과연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자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축발전기 시장은 최근에 급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시장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사업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자재들, 그리고 국내 국산화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자재들, 이미 축발전기는 시장에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숙제인 VFD를 빨리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 부분에서 앞서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전주기 사업 내 하이브리드 분과에서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에너지 최적 효율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발전기를 제어하는 VFD 기술도 VFD를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전동기 제어 기술들도 점차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증배드 관련된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MG 세트를 갖다 놓으면 VFD하고 전동기 시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면 5기통 엔진, 6기통 엔진들은 5Hz에서 6Hz에 대한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리플에 대응해서 이제 출력 제어를 잘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축발전기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검증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 정도 리플을 흔들어 댈 수 있는 실증배드가 저희 나라에 있냐? 없습니다. 왜? 그런 실증배드를 구현하려면 그 MG 세트를 제어를 하는 VFD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흔들어 대지 못하는 환경에서 저희가 아주 이제 클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에 들어간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미 문제를 많이 접해봤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배드를 만들 때 이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모사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관점을 통해서 의견도 잘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늘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중대형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산업 동향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